페이지 76쪽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배웁니다. 보의 원자 모형을 배워요. 무엇이냐? 전자가 2개 이상 되는 애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얘가 거의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전자 배치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돈다라고 가정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인 거예요. 알았지? 그럼 이 모형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골튼슈타인 알죠? 골튼슈타인의 양극성 실험, 그 실험 자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이 골튼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유리관 안에다가 똑같아요. 금속판을 놓고 이런 실험은 프룩스란 그 외과 의사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렌트겐을 지나서 톰슨까지 계속 이어졌던 실험인데 여기서 뭐 나왔어요? 아까 음극선 나왔죠? 근데 그 안에다가 누구는 골튼슈타인은 약간의 얘를 넣은 거예요. 약간의 수소기체를 첨가하는 거 여기다가 넣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음극선이 여기서 찡하고 생길 거 아닙니까? 음극선이 찡하고 생기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수소 분자가 이렇게 끊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분자가 원자로 쪼개질 거예요. 음극선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문제는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애예요. 보세요. 중심에 누구 있고요. 양성계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 음극선이 와서 땅 때리면 전자가 도망가겠죠. 막 오면 땅 때리면 전자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만 홀랑 남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음극 쪽으로. 음극 쪽으로 왜 끌려가요? 양자로 됐으니까. 그래서 양극선을 발견하게 된 건데, 이때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개나 고동이나 좀 했겠죠. 무딩이 뜨딩이 과학 이거만 붙은 애들은 다 했을 거예요. 이건 뭐라고 했냐면 뭐 104부 물이 나와서 레시피를 한번 유튜브에 올리면 그에 대한 뭐 유사 레시피 쭉 뭐 이렇게 댓글을 달겠죠. 거기다 뭐를 첨가했더니 더 맛있어요.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과학이 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붉은색 빛이 나옵니다. 빛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용감한 사람이 프리즘을 딱 갖다 댔어요. 프리즘을 갖다 댔는데 빛이 여기 꺾여갖고 RGBV가 나타난 거죠. 그때는 기술력이 가시광선밖에 못 봤어요. R이 뭐예요? 그래요. G는? 그래요. 보라색이 딱 뜬 거죠. 근데 어떻게 떴냐면 이런 모양이 뜬 거예요. 이런 검은색 스펙트럼 C에 맨 오른쪽에 뭐?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까지. 이렇게 뜬 거예요. 이게 뜬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첫 단원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전자 껍질이 완성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보세요.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이 R이 말이죠? 네. V, 그 다음에 Z, V. 그냥 B가 아니라 V. 알겠어요? 비웃는 거예요. 이게 색깔 4개를 보여주는데 저런 스펙트럼 때문에 과학자들이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자, 보십시오. 그전에도 핵주의를 전자가 도는데 무슨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계속 의심을 합니다만 뚜렷한 증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뭔가 너희들 또 친구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야 이거 봐라 하면서 뭔가를 찾아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인데 이런 증거가 없었으니까 이게 딱 나타난 거라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들어가려면 스펙트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단원이 뭡니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이렇게 써있죠? 근데 저는
스펙트럼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보세요. 스펙트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불연속 스펙트럼은 뭐라고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아저씨가 아까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뭐 어쩌고 중요 누구예요? 뉴턴. 아, 잘했어요. 뉴턴이 발견했죠?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연속 스펙트럼은 뭐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일단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통과 시간에 나오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란 선생님이 그 형광판 옷을 입는 거죠. 빨주노초 파는 거 7명이 상상을 하지 마시고 7명이 동시에 입고 자 출발! 와! 쿵! 부딪힌 게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속 스펙트럼 그거예요. 동시에 가서 7명이 딱 부딪힌 거.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출발해서 7명이 야! 가다가 노란색 옷을 입은 선생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빨주 초파나무만 갖고 부딪히겠죠. 그럼 노란색 선생님 자리가 검게 색깔을 안 띌 거예요. 그게 흡수예요. 노란색이 오다가 중간에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방출은 뭐냐? 아까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 꼴찌했죠. 통과 못했잖아. 그래서 준비하는 데가 떠난 거 혼자 막 그냥 꽁 부딪힌 게 방출 스펙트럼. 지 혼자 간 거. 그래서 정의를 보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물체, 사실 기체거든요.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누가 빨고 들어간 거야? 얘가 빨고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에너지를 받으면 그만큼의 또 그거랑 똑같은 방출 스펙트럼 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에요. 그 지문을 조사하면 그 속에 어떤 원소가 포함된지 다 알거든. 이거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별빛 있죠? 별빛을 측정해 보면 별빛이 이렇게 줄이 쭉쭉쭉 흡수 스펙트럼 찍히거든요. 왜? 별이 중심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빵 쏘는데 그 주위를 둘러싼 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 거기는 수소, 헬륨으로 꽉 찼지만 별 주변에는 다른 기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빛이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들마다 그 원소 스펙트럼이 선이 골고루 고유하게 있는데 그걸 조사해보면 공통적으로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그럼 많다 적다는 어떻게 찾냐고요? 선의 위치는 다르지 않는데 굵기가 달라요. 굵기가. 두꺼워지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로 찾는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방출 또 물체를 옆에 몰았어요. 아하. 요거요? 아니 저거. 요거요? 아니 왼쪽에. 요거요? 왼쪽. 저온. 예, 저온에. 고마워요. 대화를 했어요. 이런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다못해. 선생님, 엉덩이에 뭐 묻었어요. 이런 거요. 여기 있으면 제일 많이 묻어요. 그럼 보세요.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과학자들은요, 이런 걸 알아냈거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를, 저 선 스펙트럼 저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발머예요. 발머는 고등학교 수학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연구실에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늘상 아이들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식을 찾아냈냐면 그때 당시에는 양자역학의 어떤 초반부 출범이라 에너지를 양자화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너지를 하F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에너지 자체를 하F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플랑크라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흑체 복사,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여러 과학자들이 뭉쳐갖고
빛을 양자화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그걸 통해서 발먼은 이걸 찾아내요. 이걸. 이게 누구냐?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 이걸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파장분의 1. 반비례예요. 파장과 반비례인데 이것은 얘와 관련이 있더라 이거. 마이너스 이 m은 숫자예요. 2보다 3 이상 자연수 이런 값이에요. 이거에 비례한다는 걸 찾아내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거에 비례합니다. 이 값이.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누가 이 사람은요 리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R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이건 참고예요. 참고 이건 여러분 알았어요? 이건 참고거든. 여러분 책에도 안 나와요. 대신 발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 4개의 파장선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상수가 들어가게 되면 법칙이 돼버려요. 이 법칙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전자가 하나인데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이만큼을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연속이라고 그래요? 불연속이라고 그래요?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저 선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준이 이렇게 작업해요. 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준이에요. 이게 에너지 준이. 얘가 또 다른 에너지 준이로 에너지는 올라간다. 자, 보세요. 이 에너지 준이보다 여기 에너지 준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요? E1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E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E1보다는 E2가 크다라고 했을 때 이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어때야 돼요? 흡수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 얘는 뭐라고요? 바닥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exciting state이란 말을 쓰고 이거 ground state이란 말을 씁니다. 편의점 아니야. GS 뭐 좀 그러지 마라. ground state인데 문제는 밑에서 위로 전자가 올라갈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여기에서 바로 학생들의 오류가 나옵니다. 봐봐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나올 때 생기는 거죠? ES에서 GS로 나올 때 이게 생겨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요. ES에서 GS로 떨어질 때 차이만큼을 방출한다. 이거는 애들이 안 틀려.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시 여기 잘 들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98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죠? 그럼 101을 받으면 못 올라갑니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전자가 나 가요 보이죠? 에차 주인님 다 올라왔어요.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양자역학은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러분 눈 동시에 감아. 하나 둘 셋 감어. 아니 참 감도 뜨지 말아야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연기를 하는 거라고. 자 감어 떠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신기하다.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여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연속된 게 아니라고. 양자역학은요 여기 있던 애가 뿅 보여. 여기 딱 나타나는데 여기에 딱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100일 안 움직여요. 100.1 안 움직여요. 100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부터 1000까지 쭉 있을 때 100에만 검은색 선이 딱 찍히는 거라고요. 100일도 아니고 100이도 아니고.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내가 이거 화살표를 쓴다 해서 이 전자가 어디쯤 가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쯤 가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뿅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 화살표는 뭐예요? 에너지 차이를 표현한 거예요. 이 화살표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에너지 차. 이건 에너지 차야. 여기 있던 전자가 뿅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전자가 존재하는 그 껍질 있지 그게 다 불연속으로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지식이 딱 나오면서 보호가 정리를 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 주 양자수라는 이 값, 2라는 값은 사실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두 번째 껍질에 해당된다라고 이론을 발표해요. 그럼 몇 번째 껍질이 제일 가까워요? 첫 번째 껍질이 제일 가깝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가까운 껍질을 1로 놔요. 그 다음 2로 놓고요. 그 다음 3로 놓고요. 해고 나누면 그거를 에너지 레벨을 최초로 나눈 주 양자값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전자 하나에 그 양자수 4개 값을 딱 부여하면 걔가 어디쯤 어떻게 존재하는 전자인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해외 편파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를 말해요? What's your name?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What's up? What's up? 저한테 짱깨? 짱깨를 그러면 안 돼요. 중국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Chinese 뭐 이런 말 하겠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라라니까요. 프롬부터 하죠. 그럼 프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이디오피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기 나라를 먼저. 그 다음 묻는 게 뭐예요? 도시를 묻겠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 그리고 너 남자야 여자야?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전자를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해서 과학자들이 그것까지 배우는 거라고 우리가 이장이. 그럼 보호는 그 이론을 만들어지게 할 확률을 갖춘 사람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보호 전자껍질을 오늘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찍으세요. 선생님, 네. 저 참고 쪽에 예, 참고요. 아래에 위드베리 예, 레드베리 해도 괜찮아요. 이거 우리나라 발음이죠. 저 그리고 E1 그 이쪽에 에너지 준위, 준 위치 에너지 준위. 됐습니까? 설마 선생님 얼굴로 그리 내가 이러고 있었지. 친구 이러는 거. 됐어요? 자, 이제 보호론을 싹 정리할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 보호 전자 껍질로는요, 전자가 하나짜리 갖고 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하나짜리 갖고 설명했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다가 N은 1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핵으로부터 제일 가까이서 도는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N은 1이. 알겠어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게 몇 번째 껍질이다? 두 번째 껍질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두 번째 도는 껍질. 이거. 알았어요? 이걸 내가 이렇게 자를 거니까 이게 자르면 이거 워낙 원이 크다 보니까 이거 일직선으로 놓은 것 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핵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핵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알죠? 그 다음에 몇 껍질이 나타나겠어요? 3이 나타나요. N은 3. 그 다음은요? 4. N은 4. 그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막 가서 제일 마지막 N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한 것이고, 그리고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도망가는 그 최고점의 위치, 이 에너지를, 바깥쪽의 에너지를 0으로 놓다 보니까 얘들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더 안정하고 핵과 가깝다는 이치로 설명하려고. 자, 그러면 이 보호의 수소 전자 껍질 모형, 다시요. 수소 전자 껍질 모형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정의. 1번.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은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연속. 부끄럽습니다. 얘 다음에 이 사이에 다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은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아까 RGB, V 같은 선이 나타난 거예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해 갔죠?
두 번째요. 자, 이들 에너지 준위는 어떨수록 잘 봐요. n 값이 크면 이거예요. 에너지 준위도 어떻다? 높다.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 값 이 n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는 정리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게 물리학에 가면 17.32V로 나와요. 이게. 그건요, E라는 것은 전자 하나의 전하를 아까 배웠죠. 1.602 곱하기 10의 13쿨롱. 볼트가 뜻이 또 줄퍼 쿨롱이라고 했잖아요. 알죠? 둘이 곱하면 줄이 나오는데 거기다 하나 더 곱하셔야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하면 돼요. 이 몰당이거든요. 몰당. 그럼 같은 값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킬로줄 값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랑 얘랑 똑같은 값인데 얘는 몰당으로 따진 값이라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다음,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양자수 1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312 kJ/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 2짜리는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얼마? 그래요. 이렇게 쓸게요. 4분의 1312 kJ/몰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얼마나 합니까? 마이너스 4312 2. 428 그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높은 거죠. 여러분 이 차이 얼마나? 요 차이만큼 방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차이는 얼마나 올까요? 16.0. 얼마나? 1312에서 328을 빼봐요. 994. 994. 여기다 994를 더하면 맞아? 아니 904요. 904를 더하면 994니까. 900 84. 그렇죠. 잘했어요. 야, 힘듭니다. 나비.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정의하지만 니네 내신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요즘 트렌드는 얘를 이렇게 계산하게 해요. 그냥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얘 에너지주는 마이너스 1로 취급되고 얘는 뭘로 취급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쓰면. 이걸로 계산하게 한다고요. 그럼 아까 984라는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버렸던 시간이 요거 몇 차이에요? 4분의 3이요. 기잖아요. 여기서 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 빼기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3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차이가 4분의 3이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4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가 제일 넓다고. 요 사이는 짧고. 이 표시예요. 그래서 봐요. 세 번째. 우리가 n은 2에서 n은 1로 전자가 전이할 때. 전자 전이 시. 델타 2를 방출하거든요. 그럼 봐요. 우리가 요거대로 계산을 하면 델타 2 값은 E2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E1을 빼야 되잖아요. 에너지니. E2가 얼마씩 아까? 마이너스 328. 거기서 마이너스 1311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984가 나왔잖아요. 이만큼을 뭐 한다 이거죠? 방출. 이게 옛날 문제라고요. 근데 요렇게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어차피 1311은 똑같이 있다고 쳐서 그냥 약분시켜 버린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빼는 거죠? 얘를.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만큼을 뭐 한다? 방출. 방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에너지를 계산했어요? 정원의 4번.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리관을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빛의 이중성을 봐야 여러분들 배우는 건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상수입니다. 이건 플랑크 상수거든요. 이건 플랑크 상수라는 것이고 F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빛의 속도예요. 빛 에너지를 정의를 내는 거고요. 아까 뭐라 그랬니 이거? 파장. 파장이라고 했죠. 결국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기 때문에 저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진동수에 비례하고 이게 F예요. 파장에 뭐 한다? 반비례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크고 파장은 짧고 이 뜻이죠. 여기서 파장은 이런 건 장파장이고 그죠? 요런 건 단파장이죠. 이해 갑니까? 자 이제 5번째. 자 쟤들을 저렇게 도가 이해교고 나니까 나머지 실천과학자들이 이걸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얘들이 증명을 하거든요. 자 그걸 증명한 과학자를 보여줄게요.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화살표는 전자의 움직임이 아니야. 알지? 전자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 뿅뿅. 알지?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여주는 거야. 자 1껍질까지 떨어지는 에너지 중에 제일 센 애는 누구냐? 그럼 얘가 제일 세죠. 얘는 제일 크잖아. 얘를 A, 얘를 뭐? B. 이걸 발견, 실험을 해서 증명한 사람이 라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이몬 계열이라고 합니다. 쟤를. 얘는 대부분 자외선의 영역이에요. 자외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라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없죠. 아까 발모라는 사람이 벌써 계산을 해놨잖아. RGB 그게 여기 계열이거든요. 이 껍질까지.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에너지 중에 얘가 제일 세고 얘가 뭐예요? 제일 약하죠. 이거는 발모라는 사람 이름을 기념해서 발모 계열이라 하고 여기에 가시광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가시광선은 아까 봤죠? 몇 개 선만? 4개. 4개만 가시광선이에요. 나머지는 자외선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이 F라고 합시다. 이거를 이제 탑생계열이라고 해요. 탑생이라는 거 알죠? 여기까지만 배워요, 여러분들은. 적외선이겠죠? 적외선 영역. 자,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뭐 흠멜 계열도 있고 뒤에 브라킷 계열도 있고 계열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요 3개만 정리. 자, 여러분 라이몬 계열은 무슨 선 영역이라고?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 영역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떨어지면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1까지 떨어진다. 이때 델타 E를 구해보자. 이걸로 구해보자. 이걸로. 그럼 무한대는 얼마냐? 우리가 에너지 무한대에서 누굴 빼는 거야? 이 원을 뺀 거잖아요. 0이에요. 무한대는. 0에서 얼마? 1을 빼보세요. 그래서 얼마? 1. 이겁니다. 그러면 B라는 건 제일 약한 거 아니에요? 바로 위 껍질 2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1까지 떨어진 값이니까 얘는 2, 2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얼마에서? 4분의 1에서 1을 뺀 값이니까 얘는 4분의 3이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에너지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4분의 4대 4대 3이죠? 에너지가 4대 3이죠? 파장은요? 3대 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발모를 찾아봅시다. 자, 발모 계열. 여기는 가시광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광선 영역. 자, 그러면 C는 무한대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지? 2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2까지. 됐죠? 2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2까지 떨어지면 얘는 무한대 값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이 최대값이 얘들은. 그러면 D는요? D는요? 얘는 3에서 어디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3 마이너스
얼마에서?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4를 이거 계산하는 법 분모 곱 얼마? 36분의 차 이렇게 풀면 돼. 알겠어요? 그럼 금방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 계열 얘는 적외선 영역이죠. 적외선 영역인데 자 2가 무한대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3 3으로 그럼 그냥 델타 있을게요. 얼마? 9분의 이렇게 되겠죠. 0에서 빼니까. 그 다음에 F는 4에서 어디로 떨어지죠? 3으로. 자, 써봐요. 16분의 1에서 9분의 9분의 1. 분모 곱. 104 144 그렇죠. 분모 차. 7 이렇게 푼 거야. 됐다 싶죠? 이게 저쪽에 나오는 에너지. 그럼 이거의 역수가 파장. 이걸로 풀면 에너지 비율하고 파장비를 금방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 지에다 놓고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립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요. 그럼 에너지가 작아요. 진동수도. 작아요 이렇다면 맨 오른쪽에 얘가 그려집니다. 보세요. 자,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누구냐? F입니다. F가 누군지 알죠? 저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구예요? 2예요. 임시점이.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계열이라고 했죠? 파생 계열. 제일 약한 게 F, 제일 강한 게 E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좁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 하나하나는 이거 아니에요. 얘들은 차이지. 이해합니까? 얘들이 찹니다. 뿅뿅 차이 뿅뿅. 자, 그 다음엔 발모가 나오는데 발모에 제일 약하더라도 제일 발모에 제일 약한 에너지라도 파센의 제일 큰 거보다 커요. 알았어요? 이게 누구예요? 요게? D.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여기가 누굽니까? 이렇게 돼요. 이해갑니까? 여기 무슨 계열이라고 해요? 발목이 발목에. 이 안에 RGB도 있다. 됐죠? 그러면 이 정도에 가면 누가 나타난다? B 그리고 A A. 이게 무슨 계열? 나이 여러분 보여요? 네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각 계열도 나타나고 걔도 같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여기가 됐죠? 네. 자, 이건 포트잇에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발모 계열의 네 가지 가시공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이 과정이 3에서 2까지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의 델타 E 값은요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값이잖아요. 36분의 5. 그리고 얘들의 파장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남다라고 쓰면 하는데 656 나노미터 외우셔야 해. 분석화학이니까. 그리고 색깔 빨간색 얼. 알았어요? 그 다음에 4에서 2 얘는 16분의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니까요. 얘는 486 나노미터 G. 그 다음에 5에서 2까지는 얼마 나오느냐? 100분의 21이 떨어져요. 얘는 434 나노미터 B. 그 다음에 6에서 2는 뭐가 나옵니까? 얘는 약분하지 마시고 36분의 8로 그냥 외우세요. 410 나노미터 바이올렛 이렇게. 선생님 네. 근데 왜 에너지 변화가 36분의 5인데 파장이 5분의 36이 아니고 6분의 아, 저 36분의 5도 비례값이죠. 그래서 그죠? 저건 진짜 값이에요 예. 파장이. 파장은 저 진짜 값이에요. 팩트.